50Hz 모터의 87Hz 운전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7Hz 운전법은 50Hz 모터는 50Hz까지 토크를 유지하고 그 이상 속도를 내면 토크가 떨어지는 컨셉입니다. 근데 87Hz 운전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토크를 떨어뜨리지 않고 87Hz까지 유지해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운전법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모터 운전에 따른 조건, 자, IC34 EN60034에 따른 운전 조건인데 S1 듀티, S2, S3 이 모터의 운전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합니다. S1은 뭐 연속 구동이죠. 스타트 스톱 없이 지속적으로 러닝하는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컨베이어 같은 경우 스타트 스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러닝하는 컨베이어라든지 펌프나 브로워 같은 그런 컨셉은 S1 듀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S1의 컨셉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죠. 모터의 효율.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효율법상 S1으로 운전되는, 특히 인버터를 쓰더라도 S1으로 연속 구동하는 모터들은 현재 i3 프리미엄 효율 모터를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S2 운전법은 쇼타임으로 움직이고 또한 모터가 발열되어지는 부분이 초기 스타트 할 때의 온도 조건까지 내려오는, 그만큼 휴지 시간이 긴 부분이겠죠. 스타트하는 시간은 짧고 또 모터가 가열된 부분이 충분히 식어서 다시 재출발하는 타입은 S2 듀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자동화 라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S3 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스톱, 그리고 어떤 액션이 취해지고 나서 또 스타트 스톱, 지속적으로 스타트 스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운전법을 S3라고 합니다. S3 운전법에서 특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터, 이게 써머리입니다. 모터의 써머리, 자, 가동할 때는 모터의 써머리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휴지할 때는 온도가 떨어지죠. 근데 이 떨어지는 부분이 현재 스타트 할 때보다는 아직 덜 내려왔죠. 하지만 다시 또 모터는 재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모터는 다시 가열이 돼서 히팅이 되고, 이 히팅의 레벨은 처음 스타트 할 때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터는 스톱을 합니다. 스톱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초기 두 번째 운전할 때보다는 덜 식었죠. 그 상태에서 다시 재출발을 합니다. 재출발하면은 재출발하는 만큼 전류가 들어가고 모터는 다시 히팅이 되는데, 이 히팅에 대한 조건이 모터의 이 부분은 전격 서멀 레이티드 토크의 선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도를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모터는 정지를 하면서 식습니다. 식게 되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스타트 스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사이클 운전을 우리가 S3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써말에 대한 부분은 모터의 정격 써말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되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게 S3 운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0Hz 운전의 전압과 토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곡선이죠. 자, 일본 곡선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곡선은 S1 연속 구동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강제 냉각팬이 없이 모터 자체 쿨링만으로 러닝이 됐을 때 각 주파수 대역별로 이 모터의 토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10Hz로 연속 구동을 한다 그러면 이 모터는 70%의 토크 밖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머지 30%는 열적인 부하로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죠. S1 듀티로 돌아갈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S3 운전이 돼 S3에 대한 부분이 ED율 25%, 즉 1시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시간을
EDU를 100%로 봤을 때 이 기준에서 25%라 그러면은 15분 정도가 운전되고 나머지 45분은 쉬는 시간. 그러면서 셀프 쿨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가만히 뭐 놔둬도 공기 중에서 식을 것이고 모터가 돌아가면서 쿨링을 할 것이고, 그때는 S1 두티보다는 모터의 서멀적인 로드가 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그 S1보다는 높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의 그래프를 보면 3번은 뭐 일직선입니다. 일직선인데 이 일직선은 S1 두티로 돌아가되 강제 냉각팬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0Hz가 됐든 5Hz가 됐든 10Hz가 됐든 열적인 부하로 인해서 일어나는 손실이 없다라는 거죠. 열적인 손실이 없으니까 모터는 자기가 낼 수 있는 토크 100%를 낼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는 인버터 용량과 모터 용량이 같은 조건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높게 나타나는 표시가 있습니다. 4번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가속 시간이 60초 이내에서 S3 운전으로 ED율 10%, ED율 10%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1시간 기준이라 그러면은 60분에서 6분이란 얘기죠. 운전 시간은 6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즉 54분은 쉬는 시간이에요. 그 기준에 들어왔을 때는 다이나믹 조건, 즉 이거는 다이나믹 조건입니다. 다이나믹 조건. 기동 특성. 이거는 전류 리미트 최대 150% 이내로 표기가 되고요. 다음 5번을 보시면은 5번은 이 부분이 뭐 0rpm부터 모터가 지속적으로 토크가 유지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속 시간은 60초 이내에서 S3 운전으로 10% 운전할 때입니다. ED율 10%. 즉 1시간 60분이라면 6분 정도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뭐냐? 엔코더 피드백을 갖는 벡터 제어 시스템일 때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50Hz 운전을 하고 있는데 1500rpm이 동기 속도입니다. 근데 60Hz로 스피드업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냐? 자,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죠.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레이저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50Hz 기준인데 이 그래프가 쭉 내려오면서 바로 이 지점이 맥시멈 토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즉 60Hz일 때는 모터 전격의 70% 정도밖에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연속 전격 특성과 다이나믹 특성 조건 자체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엔코더가 없는 한, 지금 현재 일반 컨베어는 엔코더가 없잖아요. 엔코더가 없는 한 60Hz, 즉 20% 스피드 업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크는 3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부하치가 이 토크의 어떤 상위점,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한다면 이 모터는 전류가 전격을 넘어서면서 전류가 급속하게 오버할 것이고 과전류 에러를 띄운다든지 모터가 과열돼서 모터 자체 소손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70Hz로 쓴다. 모터를 70Hz 쓴다. 이때는 모터 토크는 50%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즉 부하 자체 체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스피드를 의무적으로 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모터나 생산 설비를 소손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뭐냐면 400V 50Hz 기준의 모터의 토크 선도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 우리가 87Hz 운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Hz 운전법은 50Hz 이상으로 썼을 때 토크가 떨어지는 부분을 내가 쓰고자 하는 스피드 레인지를 정토크로 쭉 연장해서 쓰고 싶은 거죠. 스피드 레인지를 더 확장해서. 자, 그때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230V 델타 결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형광펜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똑같습니다. 1번은 S1 듀티로 100% 운전을 하되 모터
냉각팬으로만 운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50Hz에서 선도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50Hz, 60Hz, 70Hz, 80Hz, 87Hz까지 토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점이죠. 2번은 마찬가지 S3 25% ED율 25%로 셀프 쿨링 할 때고, 3번은 냉각팬이 있을 때의 토크 선도입니다. 그리고 4번은 다이나믹 특성이죠. 일반적인 엔코더 피드백이 없는 일반 모터의 다이나믹 특성. 그리고 5번은 엔코더가 달려있는 모터의 벡터 제어일 때 토크 특성. 엔코더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토크 선도가 상승을 합니다. 최대 토크도 상승을 하게 되고, 스피드에 대한 레인지도 굉장히 이 토크에 대한 보상률도 넓어지고, 하지만은 엔코더가 없는 경우에는 그보다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일단은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한번 더 본다면, 자, 이 모터는 똑같이 50Hz의 영역일 때의 정토크가 87Hz까지 유지가 되고, 이때부터 87Hz 이상부터 토크가 떨어집니다. 즉 87Hz부터 토크가 떨어지는데, 모터가 70% 토크를 발휘한 지점은 거의 98Hz 정도, 어쨌든 뭐 10Hz 이상 더 연장이 되는데, 고속 회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는 230V 델타 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이걸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30V일 때는 50Hz, 우리가 일반적으로 50Hz 모터 400V 230V를 얘기할 때는 50Hz 전격일 때 230V의 출력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 모터의 용량이 0.37kW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주파수를 87Hz로 연장을 합니다. 이때 바로 이 재배는 루트 3배 정도 스피드 업이 되고요. 똑같이 전압을 루트 3배 상승을 시켜서 이 부분이 400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230V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400V를 집어넣어서 모터 코일이 권선이 상하지 않느냐? 모터의 권선은 기본적으로 600V까지는 다 출력 전압을 커버할 수 있는 절연이 되어 있고요. 모터가 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바로 전압과 주파수의 VF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VF 곡선이라고 하는데, 전압과 주파수의 비율이 안 맞아서 과열이 되는, 히팅이 되는 겁니다. 히팅이 되면서 모터가 타는 거죠. 전압과 주파수가 비율적으로 이렇게 루트 3배 비율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모터 코일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운전법은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고속화 장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해 왔던 컨셉이고요.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모터 코일의 건선에 전혀 문제가 없고, 토크는 하지만 유지가 되되, 여기에서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파워는 바로 똑같이 루트 3배 파워도 증가가 된다라는 거에 포인트입니다. 중점을 둬야 됩니다. 즉 0.37kW 모터지만 이거를 400V 87Hz로 운전하게 되면 이 모터는 이론적으로는 0.64kW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P는 에서 피상 전력 P는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전류는 델타의 전류 그대로고요. 전압은 230V 그대로 입력을 한다면 이 P는 0.37kW라는 부분을 만족을 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230V가 아니라 400V가 된다면 루트 300 커진 겁니다.
그러면 P는 곱하기 루트 3이 돼서 바로 실제 이론 전력은 0.64kW가 되는 것이죠. 전압이 상승합니다. 전압이 상승을 함으로써 87Hz까지 토크가 유지하게끔 전압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모터의 용량이 명판상에 적혀 있는 것보다는 1.732배 상승합니다. 즉 0.37kW가 0.64kW가 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모터 결선은 델타로 결선하고 그때의 모터 전류는 델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인버터는 최대 속도 범위와 비례하여 한 단계에서 두 단계 큰 용량을 선정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쓰고 싶은 스피드 레인지가 70Hz다 이거죠. 70Hz다 이거죠. 70Hz면 50에서 70Hz 증가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1.4배 증가가 됐으면 곱하기 0.37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0.518kW. 자, 이 지점 70Hz에 대한 부분은 0.518kW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버터를 굳이 두 단계 키워서 쓰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위인 0.5kW 인버터를 써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압은 87Hz일 때 400V가 출력이 되고요. 50Hz에서는 230V가 출력이 됩니다. 즉 230V 50Hz일 때는 이 용량, 모터 용량이 전격 0.37kW가 예를 들어 되는 거죠. 하지만 87Hz에 400V가 나갈 때는 이 모터는 0.64kW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고속 회전에 따른 감속기 온도가 상승합니다. 합성유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오일실은 열에 강한 바이톤실을 추천합니다. 감속기 출력 샤프트 오일실은 두 개 사용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약간은 추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1800rpm으로 구성되고 있는 부분을 고속으로 써서 한다 그러면은 많은 수리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의 문제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실제 모터 부하가 많이 먹고 지속적으로 S1 두티로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걸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오일 누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고속 회전에 따르는 부분에서 터닝 로스가 발생을 하고 기어와 기어의 맞물림에서의 또 열도 발생을 합니다. 그 열에 따르는 부분들이 감속기 오일의 온도를 상승을 시키고 감속기 오일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포가 발생을 하고 그 기포는 감속기 내압을 증폭을 시킵니다. 감속기 내압 자체를 증폭을 시킴으로 해서 브리더 밸브 숨구멍으로 이렇게 오일이 빠져나온다든지 아니 압이 너무 강해서 립 쪽으로 이렇게 역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합성유를 쓰고 오일실을 열에 강한 바이톤실을 쓰고 또 감속기 출력축에 오일실이 2립짜리 오일실 2개짜리를 사용하면 그런 누유를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회전에 따른 모터 팬의 소음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는 한번 실질적으로 인버터에 의해서 모터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스코프와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MC07B SEW 범용 인버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 자, 무비툴 모션 스튜디오입니다. 스캔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MC07B, 옆에는 벡터 드라이버인 하이엔드급인 무비 드라이브입니다. 컨베어는 MC07B로 써도 충분합니다.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업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화면은 좀 줄이고요. 자, 넥스트. SEW 인버터는 2군 운전을 할 수가 있죠. 모터 1, 모터 2. 그래서 파라미터를
1군과 2군으로 나눠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1대1일 때는 파라미터 셋 1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자, 현재 나타나지는 부분은 인버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이렉트로 인풋 칠 겁니다. 입력을 할 겁니다. 다이렉트로. 자, 싱글 드라이브 1대1입니다. 싱글 드라이브. 자, 플럭스 벡터 컨트롤. 자, 플럭스 벡터 컨트롤은 센서리스 벡터를 얘기하고, 스탠다드 VF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반 컨베이어의 뭐 버틀라인, 자, 병을 운반하고 있는데 부하가 있어서 출렁출렁 거리면 병이 쓰러지겠죠. 부하가 있으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부하가 다시 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속도가 유지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쓰는 것이지, 일반 자동화 쪽에서 쓰는 컨셉은 아니죠. 그래서 뭔가 피드백을 빨리빨리 줘야 되고 셋 스피드의 액츄얼 빨리빨리 따라와야 된다면 플럭스 벡터 컨트롤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 스피드 컨트롤을 합니다. 다음. 자, 이 모터에 대해서 보시면 명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터는 DRE80S4 60Hz 0.25kW 그리고 220에 보이지는 않는데 220에 380V 모터입니다. 즉 지금 50Hz는 아니지만 60Hz, 50Hz 똑같습니다. 50Hz는 87Hz 운전법이고 60Hz는 104Hz 운전법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DRE라고 선택을 해주고 예를 들어 DRM 모터는 DRN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 모터가 데모 모터가 DRE입니다. DRE 선택하고 넥스트. 자, 모터를 선택합니다. DRE80S4. 자, DRE80S4입니다. DRE80S4. 다음 60Hz. 자, 여기에서 의미는 50Hz, 60Hz는 모터 명판이 글로벌 모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50과 60 두 가지를 표기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50Hz 전용, 60Hz 전용이 있고 50과 60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글로벌 모터가 있습니다. 꼭 모터 명판을 확인하시고 써야 됩니다. 자, DRE 180이 아니고 80이죠. DRE 80 S4. DRE 80 S4에 60Hz에 250W입니다. 현재 공장 전원은 380V고요. 모터는 현재 결선되어진 부분이 보시면 최대창을 보시면 이렇게 스타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 결선 220에 380이니까 380V가 되겠죠. 자, 다음. 자, 전류가 리커멘드한 전류는 40%입니다. 이상하면은 이 인버터에서 리커멘드하는 전류는 모터 전격의 150%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더 올리지는 마세요. 더 올리게 되면 모터 소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자, 억셉트 하시고. 자, 여기에서 에러는 과전류에 대한 부분에 에러가 걸리면은 1초간 지속을 하고 1초 후에는 에러를 띄우는 컨셉입니다. 자, 다음. 가감속 시간은 일단은 한 5초 정도로 하죠. 이 5초의 의미는 뭐냐면 3000rpm까지 도달하는데 5초를 나타냅니다. 자, 스탑 램프. 자, 스탑 램프 136번은 Enable Rapid Stop을 얘기합니다. 이건 별로 뭐 의미는 없는데 그냥 2초 그대로 두고요. 자, 감속 타임도 5초로 두고 최대 스피드는 5500을 넣어보죠. 자, 왜 5500을 넣느냐? 이 모터가 어느 스피드 대역까지 가서 에러를 띄우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자, 피니시. 더 이상 만질 게 없습니다. 자, 스타트업만 SAW 인버터와 모터는 스타트업만 이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토튠 이런 작업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코프를 한번 열어서 파형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프를 열어서 샘플링 타임은 5ms 5mm 10ms로 좀 한번 해보죠. 자, 10ms로 액츄얼 스피드, 셋포인트 스피드, 액티브 컬런트, 아웃풋 컬런트까지. 자, 셋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걸 따라가는 액츄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액티브 컬런트는 모터가 실제로 먹는 유효 전류분입니다. 토크 전류라고 얘기하죠. 유효 전류를 얘기하고, 아웃풋 컬런트는 인버터에서 모터가 먹든지 안 먹든지 나가는 피상 전류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하고, 네. 그 다음 매뉴얼 운전을 열어서 이 모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는 이제 모타를 좀 스코프를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1800rpm까지 스피드를 1800rpm까지 자 60Hz니까 1800이죠. 자,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가 됩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스타 결선이고 지금 U상과 W상의 클립을 물렸고요. 지금 스코프를 보게 되면 현재 출력 전압은 359V가 되고 주파수는 60Hz가 됩니다. 그리고 피크는 1.17kV가 나오고요. 헤르츠당 5.95V가 나오는 걸로 지금 나타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눈금은 200V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 오실로스코프의 한 칸은 200V, 400V, 600V. 자, 이게 이제 RMS로 나와서 358V이지 피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1.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더 이제 올려 보겠습니다. 스피드를. 자, 5500까지 갑니다. 자, 에러가 떴습니다. 자, 에러가 떴습니다. 자, 로드를 하고요. 자, 에러가 뜬 상태에서 바로 에러를 리셋하지 않고 로딩을 하면 현재까지 찍었던 에러 그 시점에까지 파형이 다 찍혀서 나옵니다. 자, 그대로 보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80V 감속기도 연결하지 않고 오직 모터 하나만 가지고 러닝을 했을 때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칸을 좀 늘려서 볼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커서를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스피드가 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1800이었습니다. 1800까지는 전혀 뭐 모터에 대한 부분이 전류에 대한 부분도 헌팅도 없고 뭐 깨끗하죠. 깨끗하게 나갑니다. 자, 모터가 이제 자기 토크 영역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나갑니다. 토크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전류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요. 토크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전류는 계속 나가죠. 전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모터 자체 필드 위크닝 레인지라고 합니다. 모터 토크가 자기 자신의 회전 토크를 잃어버리는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은 바로 3300 rpm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는 모터 자체가 자기 스피드를 그리지를 못합니다. 왜냐? 필드 위크닝 레인지까지 이제 가버린 거죠. 3300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Hz 기준이라 그러면은 3300이면은 거의 모터는 자기 토크의 20%도 안 되는 토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냐? 여기까지는 모터 팬이 달려 있잖아요. 팬 저항까지는 돌릴 수가 있는데 이 이상부터는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류는 더 이상 필드 위크닝 레인지에 속하면서 자기 속도를 잃어버리면서 전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자한은 포화되고 이 상태에서 모터는 페일류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옛날 모터들 같으면은 뭐 승강 같은 경우 버티컬 타입이면 이 상태에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형태가. 자, 최대 스피드 레인지는 바로 3746, 3750rpm까지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실제로 얘가 리미트가 걸려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은 3300rpm 정도까지입니다. 전류 한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전류.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모터가 자기 전격 이상으로 모터와 인버터가 자기 전격 이상으로 쓸 때는 어떠한 토크 보상에 대한 솔루션 없이 갈 때는 이렇게 전류는 계속 올라가고 모터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거를 델타 결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의 결선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터는 스타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 결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델타 결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를 델타 결선으로 바꿨습니다. 점퍼를 이렇게 스탑 포인트에서 내천자로 델타를 결선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모터의 스타트업을 다시 해야 되겠죠. 모터의 스타트업을 다시 해야 되겠죠. 자, 모터는 파라미터에서 팩토리 세팅 한 번 더 시키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딜리버리 802번에 딜리버리 스테이터스를 누르면 모터는 팩토리 세팅이 됩니다. 자, 다시 스타트업을 열어서 파라미터 셋1 넥스트. 자, 현재 인버터의 데이터가 보여주고요. 다음, 자, 입력을 해서 우리가 세팅할 거고요. 자, 싱글 드라이브고요. 자, 플럭스 벡터 컨트롤, 센서 스펙터. 다음, 스피드 컨트롤. 다음, DRE 모타 명판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DRN은 DRN으로, DRE는 DRE, DRS는 DRS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저는 데모 장비가 DRE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모타는 DRE입니다. DRE, DRE 80S4 0.25kW. 자, DRE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모탈은 DRE 80S4 그리고 60Hz 50Hz면 50Hz 해야 돼요. 글로벌은 50에 60을 선택해야 되고요. 용량은 250W. 자, 메인 전원은 380V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델타 여기 보시면은 델타입니다. 모터 자체는 이미 델타 결선을 했기 때문에 모터 결선 이미 델타 결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400이라고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 모터는 230에 380V 모터이기 때문에 230V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자동 부상이 되느냐? 바로 라인 볼테이지가 380V이기 때문에 이 모터는 인버터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87 예를 들어서 이제 60Hz면 104Hz죠. 104Hz에서 380V. 예를 들어 모터가 50Hz면 50Hz에서는 230, 87Hz에서는 380V 자동으로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인버터 자체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코프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숨기고, 자, 넥스트. 자,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델타의 전류. 좀 전에 스타 결선일 때는 뭐 40%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델타 전류가 입력이 된 겁니다. 66%. 66%. 틀려졌죠? 그죠? 네. 다음. 자, 가감속을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5초라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또한 똑같이 5500rpm을 입력하도록 하죠. 자, 다음. 마침. 자, 마찬가지로 스코프를 자, 스코프는 지금 계속 스타트가 되는데 다시 스타트를 해볼게요. 스타트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뉴얼 운전. 자, 그리고 파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00rpm일 때 이제 220V 출력이 나와야 되죠. 자,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스코프를 한번 클로즈업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그래프의 스코프에 보면 227V에 60Hz
피크 1.17kV에 헤르츠당 3.75V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스코프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똑같이 5500까지 쭉 올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60Hz 루트 3배는 3120rpm이 104Hz입니다. 104Hz 3120rpm이, 자 그러면 300, 우리가 아까 봤던, 자 똑같이 델타 스타일 때와 똑같이 이때 352V라고 출력이 지금 되고 있고요. 주파수는 104Hz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353V에 104Hz, 피크는 1.18kV, 헤르츠당 3.4V 정도로 해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0V, 즉 한 눈금,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은 200V, 400V, 600V 정도가 되겠습니다. RMS로는 352V고, 그러면 5500까지 한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어떻게 걸릴까요? 네, 에러가 걸렸습니다. 자, 파형을 로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스타일 때의 토크와 델타일 때의 속도, 전류는 곧 토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늘색 그래프, 이 하늘색 그래프는 토크, 액티브 클런트인데 토크 클런트입니다. 토크분입니다. 실제 모터가 사용하는 유효분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은 인버터에서 출력되는 피상 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보면은 이제 차이점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류에 대한 부분과 자, 끝부분을 한번 보죠. 끝부분을 한번 보면, 지금 에라 시점이 스피드 레인지가 이제 확장이 돼서, 자, 청색을 좀 내려보도록 하죠. 옵셋을 제로 주고, 자, 한 눈금당 지금 1000이고요. 자, 최대 스피드가 어디에서 에러를 띄웠냐면, 이 모터가 바로 여기서 에러를 띄웠습니다. 4450rpm일 때. 하지만 스피드에 대한 왜곡은 없이 쭉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직선으로 올라가되 모터의 전류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3000, 지금 여기 3120까지가 이 모터의 이제 전격 스피드가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전류는 스피드업이 되면서 전류가 올라갑니다. 네, 전류가 올라갑니다. 이 인버터의 60%일 때까지 전류 자체에 대한 리미트를 줬지만,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이 컬런트에 대한 부분을 보면 60%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모터 자체가 자기가 필드 위크닝 레인지가 가면 그거를 인버터가 캐치해서 모터 보호를 위해서 그냥 두절을 시킵니다. 모터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실질적인 전류를 땡겨 쓰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필드 위크닝 레인지를 넘어가면서부터 자기 토크를 상실하기 때문에 모터 보호를 위해서 인버터가 트립을 시킨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드 레인지는 스타 결선일 때 3400rpm일 때 조건,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는 현재 1800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스피드에 대한 부분이 직선으로 펴지지 않고 이 부분부터 지금 곡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곡선으로 이루어지죠. 자, 3300 정도까지, 3300rpm부터는 곡선으로 해서 모터가 자기 셋 스피드를 그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크 자체가 필드 위크닝 레인지를 이제 넘어서면서부터 토크가 거의 20% 10%밖에 안 되는 레인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은 델타로 했을 때는 4400까지 갑니다. 4400까지 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스피드에 따라 스피드 영역을 확장을 하고 토크를 정토크를 그 영역까지, 루트 3배 영역까지 우리가 운전하는 부분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유럽에서 상당히 이건 오래 전부터 써왔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모터 권선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면 전격까지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3120까지 쓰는 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가 문제입니까? 스타로 쓰게 된다면은 3300에서는 필드 위크닝 렌즈입니다. 토크가 20% 영역밖에 안 돼, 20%도 안 돼요. 하지만 델타 87Hz 또는 델타 60Hz 기준으로 104Hz 운전법에서는 이렇게 아주 높은 스피드까지 써도 모타의 토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질문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SEW 코리아 기술부로 연락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